미래당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이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위원장이 아니라 예비 후보로 불러도 됩니다. 1년 전 대선 출마 당시와 비교했을 때 일단 목소리 톤부터 달라졌는데요. 그동안 연설 변천사를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저는 이제 이번 18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습니다. 제게 주어진 시대의 숙제를 감당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철수입니다. 문재인을 이길 도전자 누굽니까? 문재인을 이길 개혁가 누굽니까? 누굽니까? V3도 혼자 공부해서 만들었고 이제 목소리도 이렇게 변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약속 드립니다. 위선과 무능이 판치는 세상을 서울시에부터 혁파하겠습니다. 네, 이 목소리 톤도 달라지고 이제 팔을 치켜드는 그 모습도 조금씩 바뀌고 주먹을 쥐기도 하고 손바닥을 날카롭게 펴기도 하고 안철수 후보 정치 여정 우여곡절이 많은데요. 자, 권 의원은 이번에 안철수 후보의 출사표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안철수 개인으로 보자면 정치인 안철수가 더 뻗어갈 수 있느냐 아니면 이제 꺾이느냐 하는 뭐 결정적인 순간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도전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정치인에게 마지막 도전이라는 말은 정말 그 참 쓰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뭐 항상 정치부 기자들 했던 사람들끼리 많이 하는 말이 꺼진 불도 다시 봐야 된다라는 예. 건데 우리가 저 사람 이제 끝난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을 시중에서 많이 했다가도 살아나신 분들 그리고 뭐 저 사람이 다시 나오네 하는 분들이 뭐 한둘이 아니기 때문에요. 저는 이번에 떨어진다고 해서 혹시 진다고 해서 이것으로 뭐 정치 인생이 끝난다. 더군다나 뭐 나이가 그렇게 많으신 분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니까 마지막 도전이 아니라 결정적 도전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 안철수라는 정치인 개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에서 굉장히 큰 하나의 중요한 싸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안철수 후보의 서울시장 출마는 안철수 후보가 여기서 어떤 결론을 내느냐에 따라서 지금 현재 있는 정당 구조, 그다음에 특히 이제 보수 진영과 중도 보수 진영의 어떤 주도 세력 교체 뭐 이런 것과도 같이 맞물리면서 이번 안철수 후보의 서울시장 선거는 상당히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를 결과적으로 낳게 되는 그런 선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권 의원이 보기에 그러니까 이번 일을 계기로 정치인 안철수가 문재인 정부에 대항할 수 있는 야권의 구심력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여부라는 뜻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냐 아니냐라는 그런 어떤 그 단기적인 측면에서 봐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주 그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제1야당은 그 자유한국당이지만 현재 일반적으로 지지층이나 다른 층에서 보기에 제대로 된 야당 역할을 못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들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야당이라는 것은 현재 견제를 잘하고 대항 세력을 잘하느냐도 중요한 변이지만 또 하나는 미래 집권 가능성이 얼마나 하느냐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변수인데 한국당에 있는 분들의 경우에 지금 현재 상대적으로 지금 저 전력을 가지고 다음번에 저 정권을 되찾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을 지지층들이나 그 과거에 지지했던 분들이 많이 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누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 많이 거론하는 1번 첫 번째 후보가 지금 이제 안철수 후보보다 뭐 이제 같은 당에 있는 유승민 후보 이런 분들인데 서울시를 떠나서 하는 얘기죠. 지금 얘기는 지금 서울시가 아니라 이제 다음번 정권 뭐 미래 권력이라는 측면에서 그런 점에서 이 안철수 후보의 이번 서울시장 도전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하는 것들이 관심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안철수 후보하고 또 하나 유승민 대표하고가 같은 이제 바른미래당 소속인데 이 지방선거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가
이 다른 선거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아무래도 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그 지방선거는 한 줄로 찍는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서울시장 선거를 서울시 같으면 서울시장 선거를 하고 그다음 구청장 선거를 하고 광역의원 선거를 하고 기초의원 선거를 하죠. 맞아요. 찍어야 될 예. 자리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날은. 뭐 복잡하단 말이죠. 예. 길고 그러니까 1번 나 서울시장 1번 그럼 쭉 1번, 아. 그러니까 2번 쭉 2번에서 한 줄 선거라는 말을 우리가 흔히 많이 하는데 네. 서울만 놓고 봐도 그렇고 서울의 선거는 또 인근 수도권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아무래도 그 미디어에서도 그렇고 관심을 많이 갖는 선거이기 때문에 네. 더군다나 저런 식으로 이제 빅샷들이 나와가지고 지금 말한 정치적인 의미를 가지고 붙게 되면 관심들을 많이 갖게 되죠. 그러면은 다른 수도권 인천, 경기 이런 100만이 넘는 이 기초단체들 이런 데들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굉장히 큰 승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안철수 후보의 등판으로 여당 쪽에 박영선, 우상호 의원이 던지는 견제구도 본격화됐습니다. 박영선, 우상호 이 두 사람은 외부 경쟁자인 안철수, 그다음에 이 내부 경쟁자인 박원순 이 두 사람을 동시에 겨냥하는 말을 내놓고 있죠. 그렇죠. 네.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재는 당내 경선에서 이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결선 투표까지 가기로 했으니까 네. 가능성이 더 높아졌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박영선 의원이나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안철수 후보에 대한 대항마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을 부각시켜야 돼요. 그래야 사실은 경선에서 이길 수가 있거든요. 네. 지금 현재 경선의 판세를 보면 지금 현 시장인 박원순 시장이 유리한 상황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라고 하는 새로운 변수가 나왔기 때문에 안철수를 대항하기에는 박원순 후보보다는 본인들이 더 유리하다 또는 본인들이 더 강점이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안철수 후보도 공격을 하고 또 박원순 후보도 공격을 해서 당내 경선에서 당선이 되는 것, 그래서 후보로 선출되는 것, 그게 1차적 목표이기 때문에 아마 양쪽으로 공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내가 야권의 대표 선수다. 이렇게 자칭 스스로 대표 선수라고 말했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출격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궁금해지는 것이 야권 후보 간의 주도권 경쟁이란 말과 관련된 겁니다. 자, 최 국장님, 안철수, 김문수 서로 라이벌 경쟁 관계입니까? 아니면 별 상관없는 관계입니까? 상관없다고 볼 수는 없죠. 왜 그러냐면 그 안철수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만약에 나온다면 네. 그렇다면 김문수 후보와 이 두 사람 간의 그 지지층이 상당 부분 겹칠 거예요. 아. 거기에 대해서 조사한 건 아직은 없지만 네. 나중에 조사를 해보면 제가 보기에는 뭐 한 절반 이상이 겹칠 걸로 보거든요. 네. 그 겹치는 거는 고유의 지지자도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반대하는 세력들도 다 이 양쪽으로 흩어질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안철수 위원장은 자, 내가 대표 선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자유한국당을 찍더라도 자유한국당을 찍을 경우에 사표가 된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민주당 후보, 여권 후보에 대항해서 당선될 가능성이 있는 후보는 나기 때문에 야권에 있는 지지자들은 다 나로 몰아줘야 이길 수가 있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후보, 김문수 후보가 나온다면 거기는 안철수 위원장 입장에서 본다면 약간 좀 자기의 무슨 보조 정도로만 이렇게 프레임을 짜가는 그 과정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등에 업는 이 친문 마케팅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비 후보들 간 신경전 양상으로 번지고 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라 불렸던 제가 국민들께는 손발이, 자랑스러운 당원들께는 심장이 되겠습니다. 최재성 전 의원은 문재인의 복심, 어깨띠, 낡은 정치를 멈추십시오. 이는 낡은 정치입니다. 복심이란 낱말은 불공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에게 복심은 없습니다. 복심, 사실 어떻게 보면은 삼김 시대부터 후광 정치, 후광 입후보 이렇게 해서 득을 본 정치인들이 많지요. 자, 권 의원.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에서 이제 송파 을에서 특히 저렇게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복심을 얘기하는 것이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제 대표적으로 송파을이 거론이 됐습니다만은 네. 송파뿐만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전국적으로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 내가 문재인 대통령과 가깝다라는 친문 마케팅이 아주 활발하게 뭐 이뤄지고 있다. 아니 그런 얘기가 그거는 들립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그랬고 예. 그 이전 대통령 때도 비슷한 현상은 다 있었잖아요. 다 있었죠. 그러니까 예. 이명박 대통령이 인기가 한참 좋았을 때도 그랬었고 박근혜 대통령이 인기가 좋았을 때도 그랬었고 그건 뭐 늘 있었던 얘기입니다. 네. 그러고 근데 왜 이번에는 논란이 되는 거죠? 아니죠. 그때도 다 논란은 됐었죠. 아, 그때도 매번 논란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항상 그 친박 쪽에 있었던 분들이 친박 마케팅을 하면은 반대쪽에 있는 사람은 지금 선거에다가 대통령 끼어들러 온 거가 아니다라고 당내 경선에서 지난번 선거 때 박근혜 돕지 않은 사람이 어딨냐라고 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이고 그러니까 친문 마케팅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친대통령 마케팅이라는 것이 대통령 인기가 좋을 때면 어느 당에서든지 항상 나오는 것이고 네. 또 반대통령 마케팅도 있습니다. 뭐 인기가 안 좋을 때는 과거에는 이제 뭐 선거 플랜카드에다가 대통령과 같이 찍은 사진 막 걸어놨다가 인기 떨어지면은 거기에다가 그 사진 다 빼버리고 그 선거 팜플렛에서도 사진 같이 찍었던 거 다 빼버리고 뭐 그런 예. 일이 과거에도 비일비재하게 있었고 예. 지금은 다만 지금은 약간 그 정도가 또 아주 강하다라는 얘기는 할 수 있는데 네. 지금 현재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어쨌든지 간에 그 계속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당 후보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제 대통령과 가깝다는 것을 가지고서 그 홍보를 할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지금은 당내 경선이 진행 중인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내 경선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당내 지지자들 많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런 얘기는 할 수밖에 없다. 뭐 그런 생각은 듭니다. 네.